1. 한국을 사랑한 언더우드. 언더우드. 한국 이름 원두우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다. 1859년 영국에서 태어난 언더우드는 1885년 25살에 미국의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때 그에게는 여러 인생의 길이 있었다. 기업가로서의 삶, 교육자로서의 삶, 종교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와의 미래 등 안정되고 행복한 삶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국에 왔다. 그리고 1916년 57세,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그는 한국과 연세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언더우드는 한국의 교육을 위해 힘을 많이 쏟았다. 고아를 위한 학교를 세웠고 곳곳에 초등학교도 세웠으며 한국인을 위한 영안사전과 한영사전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콜레라를 없애는 등 의료활동에 힘을 기울였으며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스도 신문을 발행하는 등 선교활동도 열심히 했다. 그는 1915년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1957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합쳐져 연세대학교가 되었다. 언더우드는 당시 낮게 평가되던 상업을 전공하는 상과를 만들어서 후에 연세대 최고의 학과가 되게 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면서 현대적인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지도자를 키웠다. 그의 교육에 대한 뜻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다. 언더우드 2세 원한경, 3세 원일한과 4세 원한광도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그의 후손들은 교육을 통해 그의 뜻을 이어나갔으며 한국과 연세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다. 병이 심해져서 1916년 1월 미국으로 돌아간 언더우드는 그해 10월 고향 애틀랜타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에 부인에게 미소와 함께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라며 그는 죽으면서도 한국을 그리고 연세를 생각했다. 1995년 그는 그의 바람대로 한국에 돌아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2.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 평강왕 때 온달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결혼할 나이가 지났지만 아직도 총각이었다. 얼굴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못생기고 늘 해진 옷을 입고 다녀서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온달은 너무 착해서 아이들이 놀려도 헤헤 웃을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온달이라고 불렀다. 마음씨 좋은 온달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셨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동네 사람들에게 밥을 얻어다가 정성껏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다.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 평강공주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한 번 울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다. 평강아, 울지 마라. 예쁜 얼굴이 미워지겠다. 왕이 어떤 말을 해도 공주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내가 울음을 멈추지 않으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겠구나 하고 농담을 했다.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온달이 누구냐고 물었다. 바보 온달은 울보 공주에게 잘 어울리는 짝이란다. 바보 온달? 공주는 바보 온달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시간이 흘러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었다. 아버지 평강왕은 공주를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공주는 평강왕이 평소에 하던 말대로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공주의 고집에 몹시 화가 난 왕은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아버렸다. 공주는 그 길로 온달을 찾아가 결혼했다.
공주는 궁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폐물로 살림을 했다. 어느 날 공주는 온달에게 말을 사오게 하여 잘 먹여 길렀다. 그리고 온달에게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무술을 익히게 했다. 온달은 날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무술을 연습했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봄 3월 3일이 되면 사냥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사냥대회에서 잡은 짐승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온달님, 제일 크고 좋은 짐승을 제사에 쓴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해요. 내가 공주를 위해서 꼭 잡겠소. 온달은 공주가 키운 말을 타고 사냥대회에 나갔다. 온달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달리고 짐승도 많이 잡았다. 그리고 화살을 쏘아 커다란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가장 큰 멧돼지를 잡은 온달을 불렀다. 참 좋은 말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예전에 바보 온달이라고 불리던 온달입니다. 뭐라고? 네가 바보 온달이란 말이냐? 네, 공주님과 결혼한 온달입니다. 그래, 내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평강공주를 만난 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왕은 온달을 크게 칭찬하고 그와 평강공주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 후 온달은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 온달은 여러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고 큰 승리를 했다. 왕은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높은 벼슬을 주었다. 3. 아버지. 나는 연극 무대에 설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10살짜리 딸의 꿈을 지켜주신 소중한 분이다. 3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연극 무대에 서면 내가 처음으로 연극을 했을 때가 떠오른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있었다. 내 연극을 자주 보지는 못하시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최고의 관객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7살 때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 처음에는 외국에 가는 것이 너무 좋았고 기대도 컸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언니와 나는 매일 동네 친구들에게 외국에 가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한 후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과 낡은 집을 봤을 때 기대했던 즐거운 외국 생활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와 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이 생각나서 부모님 몰래 많이 울었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셨다. 언니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했던 부모님은 큰 도시인 아순시온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나는 아직 그 나라 말도 잘 못하고 다시 낯선 곳으로 가는 것도 무서웠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싫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언니와 나는 그해 가을 아순시온의 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셨고 어머니는 우리가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방학 동안에만 만날 수 있었다. 1년이 지나서 10살이 된 나는 처음으로 연극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았다.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러나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남자 구두 한 켤레였다. 언니와 나는 그 구두 한 켤레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많이 알아봤지만 결국 우리는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 주 주말에 우리를 보기 위해 오셨다. 그때 아버지께 내가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연극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구두를 구하지 못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이틀 후 월요일 새벽에 집으로 떠나셨다.
이른 새벽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인사도 못했다.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내 침대 옆에 아버지가 신으시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구두를 벗어주시고 슬리퍼를 신고 시골로 내려가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 아버지는 보러 오지 못하셨지만 연극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큰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이 한마디만을 외쳤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6과